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력가 속도 G가 뭔지, 그리고 그 값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한번 더 들어가 보면, 중력가 속도 G를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주 좀 먼 옛날로 돌아가야 됩니다. 바로 1687년에 그 유명한 아이작 뉴턴이 발표한 책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 다른 말로 프린키피아로 약칭 부르는데요. 자, 이것이 이제 그 책의 표지입니다. 이게 라틴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린키피아, 이게 이제 라틴어로 되어 있는 뭐 프린시플, 뭐 영어로 따지면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제 우리가 뉴턴의 3법칙이라고 하는 그게 나오고요. 또 만유인력 법칙이 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이런 유명한 책은 또 우리가 원본을 보고 한번 어떻게 기술했는지 살펴보면 너무 재미있지만 라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좀 어렵고, 그래서 이것을 영문으로 번역한 그런 것들이 이제 온라인 서적으로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요. 아마존 킨들에서 이것의 그 프린키피아의 이제 영문판을 이제 다운받을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통해서 한번 뉴턴의 세 가지 법칙, 그리고 만유인력 법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온라인 영문판 프린키피아인데요. 프린키피아 이렇게 되어 있고, 아이작 뉴턴 표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 임의로 영문판에서 제작한 이제 표지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보시면 뭐 목차가 이제 자연철학 수학적 원리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죠. 북 1, 북 2, 북 3 세 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뭐 이렇게 굉장히 목차를 보시면 뭐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보고자 하는 게 뉴턴의 운동의 3법칙, 그리고 만유의 법칙이니까 그 부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턴의 그 운동의 법칙 세 가지는 좀 앞부분에 이렇게 있습니다. 보시면은 공리, 그리고 운동의 법칙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로 1, 로 2, 로 3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잠깐 살펴보면 여기 이탈릭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실제로 뉴턴이 적었던 이제 부분의 핵심 부분이죠. 로 1은 우리가 관성의 법칙이라고 알려져 있죠. 뭐 대략적으로 내용을 보면 모든 물체는 정지의 상태나 또는 한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 등속으로 움직이려는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 추가적인 힘이 가해지지 않는다면 관성의 법칙을 말하는 거고, 그 로 2가 이제 힘과 가속도의 법칙으로 알려져 있죠. 여기 보면은 운동의 변화는 이제 뭐 예를 들면 볼이 움직일 때 속도가 변한다든지 이런 일이 생길 때 운동의 변화는 가해지는 힘에 비례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F = ma라는 아주 유명한 식이 이제 나오고 있고요. 로 3는 우리가 작용 반작용 법칙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은 반대 방향의 그 반작용이 항상 작용한다, 상호 서로 작용한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책의 중간쯤 가면은 이제 만유인력 법칙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 부분을 이제 잠깐 보면, 이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두 개의 이제 구가 이렇게 있고 두 개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이렇게 표시를 했죠. 그래 놓고 이제 뭐 이 부분이 핵심인데, 작용하는 힘, 두 구 간에 작용하는 힘은, 서로 당기는 힘은 두 구의 그 중심 거리, 이 중심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적혀 있죠. 이 부분이 이제 만유인력 법칙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프린키피아의 그 영문판 내용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중력가 속도 G를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뉴턴의 법칙 두 가지를 지금 가지고 와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뉴턴의 두 번째 법칙인 힘과 가속도의 법칙이 되고, 그 유명한 F = ma 이렇게 됩니다. 이것의 식에 의미하는 바는 m이라는 질량에 힘 F가 가해지면 그 가해진 방향으로 가속도가 생긴다 이런 얘기죠. 이 가속도라는 것은 속도가 변화되는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철을 탈 때는 멈춰져 있지만 이제 출발을 하면 점점 속도가 올라가죠. 속도가 올라간다는 것은 속도가 변한다는 거고, 그 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게 가속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식이 그런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식이 역시 뉴턴이 제안한 만유인력의 법칙입니다.
만유인력 법칙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개의 M1, M2라는 질량을 갖고 있다고 하는 물체가 있으면 이 두 개 사이에는 항상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 힘을 여기 빨간색으로 F로 표현을 했는데 그 끌어당기는 힘은 이 두 개의 중심의 사이의 거리를 R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F는 G 곱하기 자 그리고 이 두 개 사이 거리의 제곱분의 두 개의 질량을 곱 이렇게 나타내진다는 거죠. 이때 G를 우리가 중력 상수라고 부르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값입니다. 그래서 모든 물체는 항상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거고 그것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서로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때도 당연히 만유인력 법칙으로 힘이 서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좀 더 친해져 가지고 그 두 사람의 그 떨어진 거리가 반으로 줄어들면 뭐 연인 사이가 되어서 반으로 줄어들면 놀랍게도 서로 당기는 힘이 4배가 커지는 거죠. 4배. 그래서 뭐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가까운 사람끼리 참 서로 그 끌어당기는 그런 힘을 통해서 뭐 친밀해지고 뭐 그런 것들도 뭐 우리가 여담으로 설명을 이제 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것이 일단 둘 다 뉴턴이 제안한 식인데 1호부터 우리가 중력가속도, 지구의 중력가속도 G를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하나의 그 모델을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지구가 있고 그 지구의 질량을 라지 M, 자 그리고 지구의 중심에서부터 표면까지의 반지름을 라지 R, 그리고 지구의 어떤 뭐 사람으로 표시를 했습니다만 어떤 물체가 있고 그것의 질량을 스몰 m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물체와 이 지구 사이에는 서로 만유인력 법칙으로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죠. 요 식이죠. 그래서 먼저 만유인력 법칙을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F는 라지 G에 우리가 비록 뭐 여기서는 제가 그림을 과장해서 그렸습니다만 지구 위의 물체는 아주 작은 사이즈니까 반지름을 그냥 라지 R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그래서 라지 R의 제곱분의 질량의 곱 이렇게 되죠. 이것이 이제 이 만유인력으로 두 물체 간에 작용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힘을 받으면 물체는 이제 가속도가 발생한다고 지금 했던 게 뉴턴의 제2법칙이죠. 그래서 이렇게는 만유인력 법칙이고 이것을 뉴턴의 제2법칙으로 연결을 하는 게 요 두 개 관계입니다. F는 바로 질량, 이 사람이 여기에 지구에 있으니까 M의 어떤 가속도를 받을 텐데 A인데 지구의 중력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가속도를 G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mg 이렇게 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법칙을 서로 연결을 시켜가지고 양변에서 m을 그 약분하고 없애서 정리를 하니까 그 가속도가 g는 r 라지 r 제곱분의 g 라지 m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여기서 우리가 지구의 질량 그리고 지구의 반지름을 넣으면 요 값은 상수니까요. 요 값이 있습니다. 상수니까 우리가 중력 가속도를 계산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 되죠. 이거는 위키 백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기서 지구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지식을 위키 백과에서 넣을 수 있는데요. 여기 지구의 물리적 성질이라고 되어 있죠. 적도 지름, 극지름. 그래서 이 두 개의 지름을 평균 내서 반 나누면 이제 그 지구의 반지름이 나오겠죠. 자, 이 데이터를 이용을 하고 저 보면 질량도 나와 있습니다. 뭐 10의 23kg 해가지고 아주 크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것이 킬로미터니까 이걸 미터로 고치고 그리고 킬로그램 이거는 그대로 쓰고 그리고 나누기 2를 해서 반지름 이것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 중력 가속도를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구의 반지름 평균적인 반지름은 뭐 이렇게 636만 이렇게 미터 이렇게 되고요. 대략적으로. 그리고 지구의 질량 앞에 표에서 보여준 것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을 가까이 집어넣고 중력 상수를 집어넣어 계산하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9.81, 9.8 이 근처의 값이 이렇게 나오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구의 중력 가속도가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만유인력의 법칙에 따르면 떨어진 거리가 좀 더 멀어지면은 이 F 값이 이제 작아지죠. F 값이 작아진다는 것은 G 값이 작아진다는 거니까 우리가
지구 위에서 이렇게 높은 산에 있거나 또는 인공위성에서 우리가 G값을 잰다면 값이 작아진다는 거죠. 땅에 이렇게 탁 달라붙어 있는 것보다는 G값이 작다.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참고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앞으로 미래 세계 화성에 만일 갈 텐데 화성에서 그 중력과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보고 싶다면 화성의 이제 데이터를 여기서 넣어 가지고 해봐야 되겠죠. 뭐 여기도 보면은 평균 지름이 이렇게 지금 킬로미터가 나와 있고 그리고 질량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조금 전에 그 식에다가 집어넣으면 중력과 속도를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계산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표면 중력이라고 되어 있죠. 3.711 m/s 이렇게 되어 있네요. 즉 지구가 9.8 정도 되니까 약 그 3분의 1보다 좀 더 크네요. 그 정도 있습니다. 우리 지구 중력과 속도에 대비해서는 37.6%의 이제 값을 가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중력과 속도 G값이 계산되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다시 앞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그래서 지구의 질량 m인 킬로그램이 물체가 이제 무게가 m 킬로그램 포스다 이렇게 됐는데 그 중력과 속도 G가 작용하는 중력장 하에서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그 뉴턴의 그 제2법칙에서 보았듯이 그 이 무게라는 것은 이제 힘인데요. 무게가 결국은 그 우리가 저울을 내리누르는 힘이죠. 지구 중심 방향으로 향하는 힘입니다. 힘은 우리 F인데 F는 m이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질량에다가 이제 중력과 속도를 이제 곱해주는 게 결국 무게죠. 지구 중력장 하에서는 이게 A가 G니까요. 그래서 무게는 질량 곱하기 중력과 속도. 그래서 mg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단위를 한번 보면은 이 m은 질량이니까 킬로그램, 그리고 중력과 속도 g는 미터 퍼 세크 제곱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 이 단위가 복잡하죠. 이 단위를 우리가 뉴턴의 이름을 따서 하나로 나타내는데 그게 라지 n 즉 뉴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mg 뉴턴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무게를 나타내는 게 두 가지 표현 방식이 있는 거죠. 무게는 m 킬로그램 포스로 표현하거나 또는 무게는 mg 뉴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m 킬로그램 포스는 mg 뉴턴이 되니까 결국 1kg 포스는 양변에 이제 m을 이렇게 약분을 하면 이제 1로 볼 수가 있는데 1kg 포스는 g 뉴턴이라는 뜻이고 g가 9.81이잖아요. 그래서 9.81 뉴턴. 그래서 1kg 포스가 9.81 뉴턴으로 이제 서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공학 단위인 kg 포스하고 그 국제 단위계인 SI 단위인 뉴턴하고가 이런 관계를 맺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질량은 힘이 아닙니다. 이 킬로그램 포스나 뉴턴은 힘으로서 단위가 되는데 질량은 온 우주에서 유일한 그 고유한 값이거든요. 지구에 있든 화성에 있든 전부 같은 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킬로그램 포스를 우리 공학 단위로 해서 공학에서 자주 쓰는 이유는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그 저울에서 60kg이라고 통상 나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실제 그 값은 F를 꼭 붙여서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저울은 힘을 재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수치는 F를 통상 생략을 합니다만 엄밀하게는 F가 붙어야 되죠. 그래서 60kg 포스의 이제 힘으로 저울을 내리누르는데 이 사람의 질량은 보다시피 같은 값이죠. 60kg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질량을 알고 싶다. 그러면 그냥 저울의 눈금을 읽으면 그 값이 바로 나의 질량이 되는 거고 이것은 화성에 가더라도 60kg이라는 질량을 갖고 있다. 다만 화성에 가면 화성의 중력장이 있겠죠. G 값이 G 화성이 있을 텐데
그 화성의 값이 이제 곱해져서 힘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을 우리가 질량과 무게에 대해서 차이점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게가 지구 중심 방향으로 향하는 힘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킬로그램 포스가 실제적으로는 방향까지도 갖고 있다는 점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